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8극 50kW 3300V 60Hz인 삼상 권선용 유도전동기에 전부와 슬립이 4%라고 한다. 이 전동기의 슬립링 사이에 0.16ohm의 저항 3개를 Y로 삽입하면 전부와 토크를 발생할 때의 회전수는 단 2차 각상의 저항은 0.04ohm이고 Y 접속이다.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권선용 유도전동기에서 외부 저항을 연결하고 전부와 토크를 발생할 때의 회전수. 자, 권선용 유도전동기는 비례추이라고 해서 처음에 기동할 때 외부 저항을 연결해서 토크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부 저항이 연결됐을 때 전부와 토크를 발생시키는 회전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자, 요 공식이 있죠. 요게 이제 퇴제 토크 때의 슬립과 2차 저항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외부 저항이죠? 외부 저항을 연결할 때의 슬립을 적용하면 이 값이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최대 토크가 나타내는 그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시점에 저항값과 슬립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회전수. 회전수는 1 슬립 곱하기 동기속도. 동기속도는 국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슬립이 외부 저항이 삽입됐었을 때 슬립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외부 저항 3개를 Y로 삽입했을 때 전부와 토크가 발생되는 회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공식으로 최종 공식은 요게 되겠네요. 요런 공식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슬립 문제에서 4% 줬어요. 그죠? 이거는 외부 저항을 연결하기 전에 그 권선용 유도전동기의 슬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0.04ohm. 그죠? 요 0.16이 슬립링 사이에 접속되는 외부 저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R이 외부 저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식에 적용되는 외부 저항이 적용됐었을 때 슬립 구하기 위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자리 바꾸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2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2차 저항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요 식을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슬립 0.04 분의 2차 저항 0.04 분의 그 다음에 2차 저항 0.04 플러스 외부 저항 슬립링 사이에 접속되는 외부 저항 0.165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외부 저항이 적용됐었을 때 슬립은 0.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외부 저항이 적용돼서 전부와 토크를 발생하는 그때 회전수 요 공식에다 적용해 볼까요? 그럼 1 슬립 적용하고요. 극수 8극이라고 했죠? 8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하면 그때의 회전수는 720rp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공식 암기해 두시고요. 요거 회전자의 회전수 구하는 공식 요것도 암기해 주시고요. 얘는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이죠. 동기속도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하신 후에 요거 직접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2차 저항 제어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저항 제어법은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 조작이 편리하다. 암기.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저항 제어법 특징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3번 평형 육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평형 육상 반파 정류회예요. 297V의 직류 전압을 얻기 위한 입력 측 각 상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정류회로에서의 입력 측은 무슨 전압이죠? 교류 전압이죠. 정류회로에서의 출력 측이 직류 전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류 전압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평형 육상입니다. 육상. 이때 적용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입력 측 교류전압 구하는 공식은 루트 2 사인 상수분의 파이 분의 상수분의 파이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공식에서 여러분들 좀 유의해야 되실 점이, 여기서의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서의 이 파이는 사인 뒤의 파이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함수 뒤에는 뭐가 나오죠? 각도가 나옵니다. 각도. 각도에서의 파이는 몇 도? 180도예요. 각도에서의 파이는 180도. 그래서 여기는 3.14, 여기는 180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직류전압, 즉 출력전압이 되겠죠. 문제에서 6상 줬죠. 그래서 상수는 6, 직류전압은 297V 해서 루트 2 사인 6분의 파이, 여기는 180, 6분의 파이, 여기는 뭐라고요? 3.14 곱하기 297.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 루트 2 사인 6분의 180은 30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인 30도 분의 6분의 파이 곱하기 297.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답은 220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20V. 자, 요 문제는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와 답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은 220이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4번 IGB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건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낮아 BJT보다 구동하기 쉽다.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IGBT는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의 압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습니다. 이건 매우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암기. 그 다음에 1번, 2번, 4번은 IGBT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죠. 한번 읽어만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5번 Y 델타 기동법으로 유도 전동기를 기동할 때 기동 토크는 운전할 때 토크의 몇 배가 되는가? 자, Y 델타 기동입니다. Y 델타 기동은 Y 결선으로 기동한 후에 운전할 때는 결선을 델타로 바꿔서 계속 운전을 하는 그런 기동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토크는 전압에 비례한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동전압. 그러니까 처음에 기동할 때 그 전압은 운전할 때 루트 3분의 1배로 작게 들어가요. 전압이. 작은 전압과 작은 전류로 기동한 다음에 회전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결선을 바꿔서 정상적인 전압, 처음에 들어갔던 전압보다 루트 3배 높은 전압을 인가해서 회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멈춰 있는 걸 움직이려면 아주 큰 전류가 필요한데, 작은 전압과 작은 전류로 슬슬슬슬 돌렸다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 관성에 의해서 조금만 힘을 줘도 빠르게 돌겠죠. 그래서 Y로 기동을 해놨다가, 작은 전압과 작은 전류로 기동을 해놨다가 회전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큰 전압과 큰 전류를 흘려서 계속 운전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전압은 운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비례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결선의 토크는 기동전압이니까 기동전압은 운전전압 V의 루트 3분의 1배라고 했죠. 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운전할 때 토크는 그냥 운전전압 V 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 먼 거 곱한 거와 가까운 거 곱한 거. 비례식은 먼 거 곱한 거와 가까운 거 곱한 게 서로 같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먼 거 곱한 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가까운 거 곱한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제곱, 여기 제곱하고 V에 제곱하면 루트 3분의 1 제곱하면 3분의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V제곱 이렇게 하면 얘랑 약분되고 남는 건 이렇게 남겠네요. 여기서 얘 삭제해 주세요. 삭제. 그래서 Y 결선했을 때 토크는 델타 결선했을 때 토크의 3분의 1배다. 즉 기동 토크는 운전할 때 토크의 3분의 1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암기 Y 델타 기동으로 유도전동기를 기동할 때 기동 토크 처음에 기동할 때 그 토크예요. 처음에 기동할 때 토크는 나중에 운전할 때 토크의 몇 배가 되는가? 3분의 1배다.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스태핑 모터의 스텝각이 3도이면 분해능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분해능은 스텝각 분해 360도입니다. 스텝각 몇 도? 3도. 하면은 분해능은 120도. 암기예요.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7번 3000V 750kVA 동기 임피던스 5ohm의 동일 전격의 두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 한쪽 발전기의 계좌 전류가 증가하여 두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에 300V의 전압차가 발생하였다. 이때 두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 횡류는 자, 요런 내용입니다. 두 발전기가 이제 병렬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한쪽 발전기에 300V의 뭐 전압이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 아무튼 두 개의 발전기의 전압차가 300V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 부하가 연결되지 않아도 서로 전압차가 있기 때문에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만약에 이쪽 전압이 300V가 더 높다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런 걸 무효 횡류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동기 임피던스의 합 분의 전압차. 여기서 동기 임피던스 5옴 줬죠. 얘 5옴이고 얘 5옴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합성 임피던스는 5 더하기 5 또는 5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동기 임피던스의 합성 동기 임피던스가 적용이 되고요. 요거 분의 전압차 300V 적용하면 이때 흐르는 무효 횡류는 30A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오음의 법칙 I는 임피던스 분의 V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합분의 전압차. 요거 직접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8번 동일 용량의 변압기 두 대를 이용하여 3300V의 삼상으로부터 200V의 이상 전력, 단상 전력이죠. 얻으려면 T좌입니다. 이거 T좌 변압기의 건수비는 약 얼마로 해야 하는가?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T좌 변압기는 삼상 전원으로 단상으로 변화시킬 때, 삼상 전원을 단상으로 변화시킬 때 이용하는 결선법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변압기 두 대, 그러니까 여기 삼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변압기 두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 두 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결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결선을 이렇게 하고 얘를 요게 주좌 변압기고 요게 T좌 변압기 이렇게 부르는데 얘를 2분의 루트 3 지점에서 인출해서 이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단상 전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좌 변압기에 2분의 루트 3에서 인출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건수비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T좌 변압기의 건수비는 요것도 T좌 좌자예요. 인출함으로 T좌 변압기는 건수비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건수비는 뭐예요? 요게 1차고 2차가 200V죠? 200V. 그래서 2차분의 1차 건수비죠?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 이때 T좌 변압기의 건수비는 14.29다. 즉 14.3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좌 변압기의 2분의 루트 3 지점에서 인출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때의 T좌 변압기의 건수비는 그 변압기의 건수비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여기 건수비죠, 그죠? 네, 건수비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줘서 T좌 변압기의 건수비를 구한다는 거. 예, 그래서 요거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터빈 발전기의 냉각 방식에 있어서 수소 냉각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아닌 건 요건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수소 부족 시 공기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다. 아닙니다. 수소와 공기가 혼합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혼합 사용은 안 돼요. 혼합 사용. 그래서 채택하는 이유가 아닌 것. 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번 변압기 무부하 상태의 벡터도에서 철손 전류를 나타낸 것은 철손 전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철손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자화 전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여자 전류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철손 전류.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의 설명 중 틀린 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단락비가 크면 전압 변동률은 작아집니다. 근데 여긴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1, 2, 4번은 단락비에 관련된 옳은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2번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크게 한다? 아니에요.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됩니다. 즉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작게 해야 된다. 작게.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은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번 전기자 저항이 0.35민 분권 발전기가 단자 전압이 550V에서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은 단, 계자 전류는 무시한다. 자, 분권 발전기 나왔어요. 이 문제는 그림을, 회로를 그려서 해결해야 좀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자, 분권 발전기의 회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발전기고요. 얘가 전기자, 계자. 분권은 전기자와 계자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발전기가 분권 발전기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자 저항이 0.35옴, 여기가 0.35옴. 그 다음에 단자 전압 여기죠? 여기 550V에서 부하 전류가 100A래요. 100A. 그리고 계자 전류는 무시한답니다. 여기 계자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계자 전류라고 하는 거죠. 계자 전류 무시하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전기자 전류죠. 전기자 전류가 바로 부하 전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100A. 이때의 유기기 전력. 자, 유기기 전력은 단자 전압과 여기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을 합해서 구하죠. 그죠? 그래서 공식은 단자 전압 플러스 여기 전기자 저항이 걸리는 전압 V는 IR. I는 전기자 전류고 R은 전기자 저항이 되겠죠. 그리고 브러쉬의 전압 강화 또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를 문제에서 주면 그것들도 더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주지 않았죠. 그래서 얘네들도 무시. 해서 이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하면 단자 전압 550V, 전기자 전류 10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0.35 이렇게 계산하면 이때의 유도 기전력 580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분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이런 회로를 그려놓고 정리하시면서 하나씩 구해 가시는 게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 단상 반파 정류로 직류전압, 정류 회로에서의 직류전압이면 출력이죠. 그죠? 출력. 직류전압을 얻으려고 한다. 최대 역전압이 약 몇 볼트 이상의 다이오드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역전압은 뭐예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된 게 다이오드죠.
여기서 게이트에서 신호를 주면 전류는 이렇게 흘립니다. 근데 여기서의 역전압은 뭐냐면 이 전류의 흐름을 막는 전압. 즉, 이 전류의 흐름을 막을 때 어떻게 막냐면 여기 전류가 흐르는 반대쪽으로 전압을 인가합니다. 언제까지? 전류의 흐름이 멈출 때까지. 그래서 멈출 때까지 전압을 인가시키면 이 게이트가 전류가 멈추면 게이트가 닫혀요. 게이트가 닫히면 전류의 흐름은 뭐 전압을 여기 전압을 인가하지 않더라도 게이트가 닫히면 전류는 흐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멈추게 하는 전압, 요게 역전압이 되겠습니다. 역전압. 근데 이 역전압 구하는 공식이 있죠. 공식.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공식이에요.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역전압은 이렇게 구합니다. 직류전압에다가 파이를 곱해요. 그리고 교류전압에다가 루트 2를 곱해요. 문제에서는 직류전압을 줬어요. 그죠? 예, 출력전압입니다. 직류전압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되겠네요. 직류전압에다가 파이를 곱합니다. 99 곱하기 파이 하면 311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역전압 구하는 공식, 예, 암기하셔야겠죠? 요거 단상 반파에서의 역전압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5번 6극 직류 발전기의 정류자 편수가 132, 단자 전압이 220V, 직렬 도체수가 132개이고 중거리다. 정류자 편간전압은 편간전압 물어봤네요. 그럼 편간전압 구하는 공식 나와야겠지요. 정류자 편수 분의 극수 곱하기 6이 기전력.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극수 6극 줬지요. 6극. 그 다음에 6이 기전력. 여기 단자 전압 이야기하는 거예요. 220V. 그 다음에 정류자 편수 132 적용하면 이때의 정류자 편간전압은 10V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6번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 자, 동기속도 공식은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입니다. 동기속도와 극수는 반비례 관계지요? 그죠? 극수가 커지면 동기속도는 줄어드는 관계.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하나씩 보면 극수가 커지면 동기속도도 커지네요. 이거 반비례 관계가 아니고요. 이것도 반비례 관계가 아니겠죠. 자, 극수가 커지면 동기속도는 줄어드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그래서 답은 2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7번 8극 60Hz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하 시 2차 주파수는 3Hz, 2차 동소는 500W라면 발생 토크는 몇 kgm인가? 단기계수는 무시한다. 자, 유도전동기에서 토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유도전동기 토크 구하는 공식 중에 이런 공식 있죠? 0.975 곱하기 동기속도분의 2차 입력. 네, 요게 이제 유도전동기에서 이제 토크 구하는 공식인데, 자, 2차 입력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슬립 분의 2차 동손. 여기서의 이 슬립, 우리 2차 주파수는 1차 주파수에다가 슬립을 이 공식 있죠. 네, 여기서 2차 주파수 주고 1차 주파수 줬어요. 그러면 슬립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 1차분의 2차 주파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슬립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2차 동손, 여기 문제에서 500W 줬죠. 그래서 이거 적용하면 이때 2차 입력은 10,000W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10,000W 적용하고 동기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극수분의 120 주파수, 극수 8극 곱하기 120 곱하기 주파수, 이렇게 계산하면 동기속도는 900rpm. 여기다 적용하면 0.975 곱하기 900분의 10,000 하면 이때 토크는 10.83km다, kg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3.83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3번.
요 공식 암기 주시고요. 2차 입력. 지금 유도전동기 하는 거예요. 유도전동기에 2차 입력 구하는 공식. 그리고 여기서 슬립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다는 거, 요거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 다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8번.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 중 상호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예, 요거 답 4번입니다. 내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유기 기전력과의 관계예요. 단자 전압이 아니에요. 유기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틀린 특성 곡선은 4번이 되겠고, 1, 2, 3번은 맞는 특성 곡선이 되겠죠. 예,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9번 동기 조상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동기 조상기는 송전계통의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위상을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죠. 예,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를 부종여자로 하여 컨덕턴스로 사용한다? 부종여자 하면 컨덕턴스가 아니죠. 부종여자 하면 인덕턴스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1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예, 한번 보시고요. 요 동기 조상기 관련된 문제, 예, 요거 전력공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번. 극수가 4이며 예, 전기자 권선은 팍권, 전기자 도체수가 250인 직류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가 1200rpm으로 회전할 때 600V의 기전력을 유지하려면 1극단 자속은 몇 웨버인가? 직류 발전기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직류 발전기에 기전력이 600V래요. 이거 뭐예요? 유기기전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60A분의 PZ-파이-N. 여기서 자속 구하라네요. 그래서 이 자속,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자속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60A 넘어가서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넘어가서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유기전력 2와 곱해준 2 곱하기 60A가 되고요. 그래서 PZN은 자속과 곱해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줘야 돼요? 나눠줘야죠. 그래서 자속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PZN분의 2 곱하기 60A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하나씩 적용해 볼까요? 유기기전력 600V 줬죠. 그래서 600 곱하기 60 곱하기 문제에서 팍권입니다. 팍권이면 병렬 회로수, A가 병렬 회로수인데 팍권이면 무조건 2예요. 예, 무조건 2. 중권이면 극수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긴 팍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에 2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극수 4라고 줬죠. 4. 그 다음에 총 도체수, 여기서 전기자 도체수는 250이다. 그래서 250. 그 다음 얘는 회전수 1200rpm 줬죠. 그래서 1200 적용해서 고학용 계산기 눌러보면 이때 자속은 0.06웨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직류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구하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요. 요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 끝났다고 해서 책 덮으시면 안 되죠, 그죠? 예, 41번부터 글로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내가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한번 적어보고 계산기 눌러서 답도 확인해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의 답은 내가 그 문제를 모르더라도 답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